HNWI,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High Net Worth Individual, 이 단어를 줄여서 HNWI라고 하는데요. 100만 달러가 넘는 유동성 자산, 즉 투자 가능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를 지칭하는 말이죠. 흔히 백만장자라고 하는데요. 부유한 만큼 투자나 기업 활동에 적극적이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나 시민권, 영주권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포르투갈의 황금 비자가 대표적인 예죠. 백만장자의 이주 수치는 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산 리서치 기업인 뉴월드 웰스의 연구 책임자인 앤드류 아모일스는 부유층은 이동성이 뛰어나고 이들의 움직임은 향후 국가 동향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국가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부자들이 가장 먼저 나라의 위기를 알아차리고 이동한다는 뜻이죠. 헨리 앤 파트너스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는 12만 8천 명의 고액 자산가가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는 2013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제외하고 이 수치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백만장자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고국을 떠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부자들의 대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백만장자들이 이주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선진국들의 자산가들은 세금 정책이 유리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경향이 강하고 개발도상국의 백만장자들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피하거나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과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이 꾸준히 순위권에 오르는 이유죠.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기존보다 백만장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탈 인원도 덩달아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유출 300명으로 10위에 랭크된 베트남의 경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백만장자의 증가율이 최대 98%까지 솟아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주요 해상 항로와 인접해 있는 등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고 인건비가 낮아서 해외 직접 투자를 부르기 좋은 조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프라의 질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생활 서비스, 특히 교육 수준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권 파워가 낮은 것도 부자 탈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베트남 여권은 부탄이나 차드, IT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지 51개국에 대해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처음부터 비즈니스에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부자들은 삶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베트남 못지않게 백만장자 증가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 2022년 1분기 인도의 GDP는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 GDP를 추월하기까지 했죠. 인도 재무부는 올해 1월 2024년 회계연도 실질 GDP 성장률이 7%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인지 인도 내 백만장자 수는 자산관리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백만장자 이탈 수치는 작년 2위, 올해는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년 부자들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9년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루치르 샤르마는 인도의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의 반부패, 규제 단속이 백만장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부유층이 외국으로 빼돌린 이른바 블랙머니를 회수하겠다고 선포한 뒤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부유층을 단속했는데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백만장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와 위생, 교육 등 생활 서비스가 부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이탈 수치에도 불구하고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백만장자가 이탈하는 수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가 생겨나고 있고 국내의 자산이나 기업,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산 유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국의 생활 수준만 높아진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의향이 있다는 부자들이 있어서 다소 독특한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인도, 베트남처럼 한때 고성장, 높은 백만장자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금은 암울한 경제 전망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찰리앤 파트너스는 올해 중국에서 15,200명의 백만장자가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최고치죠. 작년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가계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달에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4조 7천억 원가량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던 중국은 2021년을 기점으로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지난해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올해 초 중국 증시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고성장 시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도했던 부동산 정책의 여파도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불화, 대만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는 데다 2023년 공동부유를 주창하는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며 장기 집권 체제에 돌입한 것은 중국 기업가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중국 당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반독점법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사슬을 옥죄어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 IPO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 중국은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외국 증시 상장 전에 당국의 검토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2022년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 축싱은 IPO 1년 만에 미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기도 했죠. 반간첩법 또한 부자 탈출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작년 7월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정보, 그리고 데이터의 정탐, 수집, 매수, 불법적인 제공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기업 실사 업체인 민츠그룹은 승인받지 않은 통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2023년 하나로 약 19억 5천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됐는지 2023년 4분기에만 약 1,400억 달러의 장기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갔는데요. 이는 중국 GDP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강도 높은 규제 속에 움츠러들었던 기업가들은 제로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가까운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앞으로도 중국 백만장자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만장자 유출 순위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나라가 있다면 영국일 텐데요. 선진국인데다가 한국이나 대만처럼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작년 4,200명의 백만장자가 빠져나간 데 이어서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수치인 9,500명이 빠져나가면서 순유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16,500명의 부자가 영국을 떠났다고 하죠. 인도와 반대로 백만장자의 순 이탈을 유입이 따라잡지 못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내놓은 2024년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영국은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블랙시트로 인한 투자와 교역량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블랙시트 이후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진 데다가 영어 사용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서 영국만의 강점 혹은 매력이 사라진 거죠.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망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제품의 다양성이 30%나 감소했다는 런던 정기영대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블랙시트가 투자를 감소시키고 노동력 부족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서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죠. 런던 싱크탱크 CR에 따르면 GDP는 5.5%, 투자는 11%, 무역량은 7%가 감소했고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조 4천억 달러의 격차가 났던 파리 증시에 자리를 내주기까지 하면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불렸던 런던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이 모든 게 블랙시트 발효 이듬해인 2022년에 생긴 일입니다. 2019년 영국의 싱크탱크인 뉴 파이낸셜은 블랙시트를 결정한 이후 영국 내 금융사들이 약 9천억 파운드의 자산을 이후로 이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런던시 당국은 올해 초 경제 규모가 6% 감소했고 2035년 1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블랙시트가 불러일으킨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악영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한 이득은 아직은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영국 상공회의소가 2022년 말 사업체 1,168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77%가 블랙리스트가 매출 증대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을 내놓았죠. 집권당인 보수당의 잇따른 실책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보수당은 2010년 집권 이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다시 증세하고 또다시 감세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고요. 이 과정에서 의료와 교육, 교통 등 필수 공공 서비스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했죠. 특히 2022년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은 파운드화 가치를 역대 최저치로 떨어뜨리고 국채 금리를 치솟게 하는 등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영국인들은 보수당의 대항마인 노동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민심은 2022년부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달랐죠. 혹시나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부자 증세가 시작될 것을 우려한 부유층들은 이때부터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 7월 영국에서는 조기 총선이 이뤄졌고 결과는 노동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노동당은 공약을 통해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밝히면서도 자본이득세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부자들에게 자본이득세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혔죠. 비거주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송금주의 과세제의 폐지도 부자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당 정부는 돌연 송금주의 과세제를 축소하겠다는 안을 내놨고요. 이 발표 역시 백만장자 비거주자들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인드 파트너스의 도미닉 볼렉은 부유층은 이미 발로 투표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헬린 파트너스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만여 명이 더 증가한 13만 5천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이주는 조세 회피 행위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익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은 물론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 정치적인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이언 골디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 간의 이주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이는 백만장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바 있죠. 가속화되는 부자들의 대이동은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불안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또 얼마나 이어질까요? 그리고 각국은 어떤 대응을 마련하게 될까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